리액션을 한번 보내더라고. 인천에 사는 서울 마음에 안 들어요. 서울 마음들이 더 심하려나. 인천 가서 경남에 진짜 살기 싫겠다. 나 책상 붙여야 돼. 맞냐 이거? 이거다. 35번 할 차례죠? 당신 4번이요. 1번. 아, 이거 하다가 도망갔죠. 그림 가는 매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무한이와 상상이가 0.3초 동안 물체에 동시에 힘을 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때 그림 나는 무한이와 상상이가 각각 물체한테 작용하는 순간부터 각각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무한이와 그리고 상상이의 속력이 되겠지. 자, 0초에서 3초 동안 무한과 상상,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쪽에서 보게 되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자, 얘는 힘이 작용해서 속도가 증가하는 구간,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구간을 얘기하네요. 각각의 질량이 55kg, 상상이 50, 그리고 상상이 너무 무겁지 않니? 무한이가 55인데. 자, 그리고 물체는 80kg이면 줄의 질량과 모든 마찰을 무시해 보기로 하자.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난 수열하고 무한이는 밀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지? 물체에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주겠지. 그러면 반작용으로 물체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같은 크기 힘을 받아서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한의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무한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지? 0초에서 3초 사이에 기울기가 되니까 얘는 3분의 6이니까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겠지. 그러면 무한히에 작용한 힘은 얼마가 되버립니까? 55kg에 해당하는 힘이니까 55kg이 작용하는 힘이니까 얼마가 되지? 1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왼쪽 방향이지. 그럼 물체를 미는 힘은 어떤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으로 110도 나타나고 있대. 자, 한편 상상에는 줄을 당기면서 반작용을 어떻게? 당겨져 가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상상에게 작용한 힘을 한번 살펴보자. 쌍까지만 쓰자. A 쌍은 얼마가 되버립니까? 1m/s 제곱이 되겠지. 그렇다면 상상에게 작용한 힘은 얘 왼쪽으로 작용하고 얘도 왼쪽으로 작용하는데 얼마? 50N만큼의 힘이 작용하겠지. 자, 그러면 물체는 오른쪽으로 얼마일까? 110N을 받지. 네. 또 오른쪽으로 얼마를 받아? 50N의 힘을 받겠지. 따라서 알짜 힘이 얼마가 돼? 160N의 힘을 받게 되고 질량이 80kg이 되니까 80 곱하기 A가 됐대. 따라서 얘 가속도는 얼마가 돼? 2m/s 제곱의 가속도를 오른쪽 방향으로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자, 그럼 기니들 한번 보자. 무한히 운동 방향과 물체 운동 방향의 관이 무한히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x가 되겠다. 줄이 상상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50N이 되겠다. 자, 니는 맞지? 무한히 가속도의 크기가 물체의 가속도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같지. 그래서 답은 DT가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32번을 한번 보자. 그림 가는 잔잔한 호수 위에서 정지한 배 위에 무한이가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무한히가 배를 누르는 힘과 물이 배를 떠받치는 힘. 자, 부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아니지. 자, 얘는 무한히가 배를 누르는 힘과 물이 배를 떠받치는 힘과 또 지구가 배를 당기는 힘이 뭐가 되니? 평형관계가 나타나야 되겠지. 자, 두 번째, 무한히와 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합과 물이 배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서로 같니? 자, 전체 무게와 부력 크기가 같지. 따라서 힘의 평형관계를 유지해서 물에 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옳다. 자, 디귿. 무한히의 배에 작용하는 무한히의 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합과 부력의 힘의 관계는 힘의 평형관계다라고 했어. 무한히와 배의 전체 무게가 부력과 같아지지. 따라서 힘의 평형관계 맞지. 그래서 우리 B가 가장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힘들 관계에서 특히 중력, 수직자, 전자기력, 또 그 다음에 영지학적 문제, 부력 문제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부력 과정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지. 빠져서 부력만 한번 설명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에 대해서만 이건 영지학적 주제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특별히 해드리도록 하죠. 배가 고프지 않다 했어? 배가 고프지 않다. 세뇌시킨 거. 자, 부력이라는 힘의 관계라고. 아니 나 뭐라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자, 부력에 대해서 배우는데 부력은 이런 힘이 부력입니다. 자, 어떤 혹시 자기 생기부 과정에 자기 본 적 있니? 네. 수학과 활동 중에서 베르누이 법칙 또는 연속 방정식 했던 사람 혹시 있을까? 없어요. 없니? 성현이도 아니야? 자, 그러면 부력이란 연속 방정식 그것까지 설명해 주려고 했지. 자, 부력은 유체 속에 잠긴 물체가 유체부터 받는 힘을 부력이라고 해. 자, 얘는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개념을 얘기해 볼게. 자, 개념 첫 번째 얘기를 한번 볼게. 자, 개념 첫 번째 얘기를 보도록 하죠. 이쪽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이 생겼대요. 이거 은근히 영재학교 시험들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는 잘 안 내주고 있는데 영재학교는 상당히 많이 내줘. 부력이 중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여러 가지 힘에서. 자, 이쪽에 밀도가 놓인 액체가 있었어요. 이렇게 액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포장지로 물을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얼마큼? V만큼 포장을 했대요. 이 포장된 부분은 물 위에 뜰까 안 뜰까? 네? 이 부분은 물 위에 뜰까 안 뜰까? 지금 요만큼을 갖다 놓으면 얘는 가라앉는다? 위로 뜬다? 저기 뭔데요? 독이에요? 설명을 들어야지. 독이에요? 누가 같은 소리야? 난 돌아내면 때려줄래? 하주야, 내가 뭐라고 했지? 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아니 선생님 생기부 얘기하셔가지고 내 생기부에 뭐 있는 그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 뭐라고 했어? 재밌노. 아니야, 들었어. 설명. 네? 아 모르는 척하는 거군. 내가 뭐라고 했지? 유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어? 물체에다가 뭘 시합을 주시다가 생기게 왜 제가 맞죠? 시작. 가장 똑같은 끝나고. 세대야. 아 그래요? 그럼 4대가 된다. 아 대표 맞아. 3인분 대표 맞은 거야. 얘는 이렇게 설명해서 너 장난 좀 하지 마, 제발. 뭘? 혼내줄 때 안 되니? 머리에 생기부.
쌤하고 상담할 때 안 울었어? 저 안 울었는데요. 나한테 와서 닫는 소리가 없으셨나? 아니 그냥 딱히 뭐 깊은 얘기를 안 했는데. 나한테 막 존내 막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하전에 울었다니. 아닌데? 얘는 같은 유체야. 어? 같은 물체란 말이야. 같은 액체야. 같은 액체. 가만히 쉽게 있습니다. 다 물이야.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포장을 이만큼 해버렸어. 부피가 V가 되게 포장했어. 얘는 가라앉았다 뜬다. 가라앉았다. 네? 가라앉았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가라앉죠. 가라앉아? 포장 무게가 있을 거 무시하던데. 네? 가라앉았다. 지금은 가라앉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라앉아? 또?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다 맞는 거 같지? 아 이거 진짜 제가 그냥 찔린다고 맞는 건 없죠.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지. 네? 제가 왜 맞아요? 어? 나 해본 거야. 뭐지? 신고해야겠다 이거를. 신고해. 그때 나. 나도 확대하고 싶어. 더 못하는 걸 나는 되게 원통하게 생각해. 넌 선생님 확대하잖아. 자, 이쪽에 얘는 이만큼의 유체 무게만큼의 무게를 받는단 말이야. 얼마를 받지? 얘 부피가 V가 질량은 얼마야? 로지 H. H가 어딨냐 여기 H 표시가. 그건 포텐셜이 있구나. 아, 참. 얼마만큼의 무게를 받지? 이번에 질량이 얼마야? 로브 H. 그럼 무게면 얼마가 돼? 로브 H. 로브 H가 되겠지. 자, 이때 안 가라는 이유는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다른 유체들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나타나는 거야. 이 힘이 바로 뭐가 돼? 부력. B. 부력이 돼. 보이언시라고 표현해. 보이언스요? 아. 부얀트 포스라고 표현해. 처음 보는 단어라고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모른다냐, 모른다냐. 왜 비냐고? 그지? 예스. 자, 그래서 두 힘이 서로 어때?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부력은 얼마가 되지? B. 로 브리지. H가 돼. 초등학교 때 설명을 네가 다 이해해. 아르키메데 이해 못해. 이거 다 이해하더라. 자, 그럼 개념 1을 한번 보자. 자, 얘는 힘의 평형 관계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깊은 얘기를 또 다른 얘기를 알아야 돼. 자, 깊이가 H인 곳에서 룸 주변의 액체의 밀도를 로라고 할게. 유체 밀도 로라고 할 때, 자, 이곳에서의 자, 압력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유체의 압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이게 로지 H거든요. 자, 이 압력은 일반적인 압력 구하는식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니? 네. 압력은 어떻게 구하지? A분의 힘을 받는 면의 넓이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얘기할 때 얘는 반드시 수직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단위는 뭐가 돼? 그리고 제곱으로 구하는 단위가 될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이런 걸 한번 보자. 여기 위치가 있어요. 깊이가 자 H인 곳인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이곳에서는 대기압 P0가 있다라고 해. 오케이? P0가 있고요. 자, 얘는 이렇게 단면적이 N인 유체를 상상을 해보자. 자, 얘는 당연히 위에서 대기압 P0로 누르지. 네. 그쵸? 자,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떠받치는 압력은 얼마가 돼? P라고 하고 수평 방향은 다 비김이 되고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자, 한편 이쪽에 얘 무게가 아래 방향으로 나타나겠지.
그래. 네. 그래서 이 세 개에 의한 힘력을 쓰는 것들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로 나타나는 힘을 뭐라고? P 곱하기 힘을 받는 면의 넓이 A라고 했지. 네. PA 마이너스 P0A 그치? P0A 마이너스 얼마가 돼? 이 녀석의 밀도를 로라고 한다면 얘는 로 곱하기 A 곱하기 HG라는 값이 뭐가 되지? 0이 되버린 거야. 힘의 평형 관계에서. 자, 그렇다면 P라는 값은 깊이가 H인 곳에서 이 H자 깊이를 뭐라고? H라고 할게. H인 곳에서의 압력은 대기 압력 더하기 얼마? 역시 H가 압력이 된다. 그 유체만의 무게의 압력은 뭐라고 써야 돼? 역시 H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흔히 계기 압력이라고 해서 계기 압력. 대기압 빼고 측정한 압력이 계기 압력이야. 역시 H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해. 오케이? 그러면 자 개념 2에서 말하는 부력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절로 갈게. 이 시간대 내가 제일 졸려. 저도 졸려 이 시간에. 선생님 아침에부터 계속 수업했잖아. 아침에 제일 졸리지 않나요? 나중에 오히려 쌩쌩해. 신기하네요. 졸린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서 다행이네요. 지루하잖아. 네? 지루하잖아. 안 싫어요. 생동감이 없잖아. 생동감이 충분합니다. 저는 말장난이나 하려고 선생님 피곤하게 하고 선생님 확대하는 거야. 그치? 선생님 몸 내에서 나는 기가 생동감이 기빨려서 도망오고 딴 데서 길을 충전하고 왔다 너한테 기빨려. 막 힘들어. 선생님이 학생들 볼 때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네. 사주보면 기뻐. 상현이한테 기뻐. 사이에 있는 저를 또 보면 기빨려서 얘들 길을 빨아서 너한테 혼납하는 것 같아. 그럼 제가 얘네들이 길을 깔고 있는 거. 방학 들어오고 나서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약을 먹는데도. 자, 그러면 개념 1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어떤 밀도가 로인 유체가 있다라고 해요. 이 속에 어떤 물체가 잠겨 있어 이렇게. 잠겨져 있다라고 해요. 얘 당면력이 뭐라고 해? A라고 해. A라고 해. 자, 얘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 중력이 나타나는데 아래 수입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이 뭐야? P1이라고 하죠. 얘가 가는 이 깊이를 뭐라고 할까? H1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깊이를 뭐라고 해? H2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압력이 P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물체의 질량은 뭐라고 해? mg라고 하는데 얘는 로 vg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얘는 로 제로 vg라고 해요. 오케이? 로 제로 vg라고 해요. 자, 이때 전체 R자 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얘는 자, 먼저 윗방향 플러스하면 P1 곱하기 A 더하기 빼기 P2 곱하기 A 마이너스 mg가 0이 됩니다. 이때 P1이라는 녀석은 깊이가 H1이니까 얼마나 돼? 대기압력 P0라고 할 때 P0 플러스 로지 H2가 되고 H1이 되고 위압력이지. P2라고 하는 것은 P0 더하기 자 P0 더하기 얼마? 로지 H2라는 압력을 갖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지. P0 더하기 로지 H
H1 곱하기 A 마이너스 T0 더하기 로지 H2 곱하기 A 마이너스 MC가 0이 됐대. 그러면 P0 지워지지. 그리고 얘는 뭐가 돼? 로 곱하기 G 곱하기 A 곱하기 H1 빼기 H2가 돼버려. 마이너스 MC가 됐대. 오케이? 이게 0이고. 이때 중력에 비교면서 물체를 뜨게 하는 힘이 바로 뭐야? 부력이라는 힘이고 A 곱하기 H1 마이너스 H2 하게 되면 물체의 부피가 되겠죠. 잠재물 부피야. 로그의 G 만자 V가 되고 여기서 MG와 같은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력이라는 것은 로 VG다. 물체의 작용을 나타내는 중력을 제한 나머지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세 번째 개념으로 얘기해보자. 두통이 자꾸 오지? 사이렌을 주세요. 어? 사이렌을. 자, 개념 3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 3은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데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면 좋아. 자, 유체라는 물체, 유체는 액체나 기체 상승 유체를 유체라고 할 수 있어. 유체 속에 잠긴 물체는 자신이 나를 붙여야 돼. 자신이 유체 속에 잠긴 부피에 달하는 만큼의 유체의 무게를 부력으로 받는다. 부력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해. 무슨 얘기냐? 이거 되니까 얘는 before, after 갖고 한번 살펴보자. 얘는 before야. 유체만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오케이? 밀도가 로래.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물체를 집어넣었어. 이 형태는 꼭 정형적일 필요는 없고 정해진 틀을 가질 필요는 없어. 이렇게 되면 얘는 물이 어떻게 되지? 위로 올라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치? 왜 올라갈까? 얘는 잠긴 부피당만큼 유체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부피가 얘 부피를 V라고 할게. 원래 부피는 V0라고 하죠. 전체 총 부피는 V0라고 할게. 지금 V. 자, 얘는 이 주변만큼 올라간 물의 부피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해요? 자, 그래서 빗금친 두 부분 빨간색, 노란색 부피가 서로 같대.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뭘 작용하려고 하지? 압력을 작용하려고 해. 무게의 압력이 작용해. 이때 누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밀어주게 되는 거야. 예. 부력은 유체가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거든. 그 반작용으로 물체는 유체를 아래로 누르게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무게가 증가하면서 부력이 어떻게?
여기에서 물체가 뜨게 되는 거야. 자, 이때 두 힘이 서로 크기가 어때? 같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올라간 높이의 무게는 얼마가 되지? 이게 부력과 같게 되는데, 자, 이 올라간 부피만큼이 바로 잠긴 부피와 똑같지. 요의 g만큼의 무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력이라고 불려지는 아낌의 분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만.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힌트를 다루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루면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개놈 다지기. 쌤 진통제 하나만 먹고 올게. 알겠습니다. 천천히 그럴게요. 잠깐만. 그러면 개념 다지기 문제라고 살펴보도록 할게. 자, 1번. 자, 다음 중력에 대한 설명을 오른쪽 옳지 않으면 X를 해보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그 물체의 무게와 같다라고 하는데 오지. 네. 자, 얘는 반려 법칙을 한번 얘기해보자. 자, 누가 얘기한 법칙이지?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법칙이다라고 해보지.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주 공간에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힘이 존재한다. 자, 질량의 고백이다. 거리의 제곱의 잠비례는 거리의 제곱의 반응되는 힘이 작은 만류력 법칙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이때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 여기 질량이 마치 m의 물질이고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스몰 m의 물체가 있었대. 자, 둘과 둘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나타나지. 당기는 힘이 나타나는데 그 힘의 크기가 얼마가 돼? G 곱하기 월 제곱분의 라지 스몰 m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G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1톤 제곱미터 퍼
지구 근처에서는 지구 근처는 지표로부터의 높이가 지구 반지름에서 무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지구가 있어. 자, 지구가 있고 지구의 반지름이 라지 R이야. 지구의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할게. 자, 이때 지표로부터 높이가 H 못에 스몰 m의 물체가 놓여있대. 자, 이때 물체 작용하는 힘은 G 곱하기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자, 이때 그냥 무시하고 볼게. 라지 L이 H보다 무지무지 크다라고 하면 얘는 근사적으로 어떻게?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력상수 지구질량 지구반지름 거의 안 변해서 얘네들을 뭐라고? mg라고 쓸 수가 있고, 이때 g라는 값은 R 제곱분의 gm이라고 하고, 얘가 9.8m 세프 제곱이라고 불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불리는 가속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만력의 크기가 꼭 중력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편 두 번째,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중력 가속도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얘기했는데,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런 걸 보자. 첫 번째, 지구는 회전타원이지. 지구는 회전타원체인데, 지구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회전하기 때문에 얘는 타원체 형태를 갖게 되는데,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래. 자, 여기가 자전축이고 적도 위치가 되지. 자, 그 반지름은 평균적으로 2,357km이고 적도 반지름은 2,378km야. 자, 극에서의 반지름이 적도의 반지름보다 어떻게 돼? 더 적게 나타.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짧네요. 어? 거의 그냥 9 아니에요, 이 정도. 거의 굳이 21km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근데 미세하게. 자, 그래서 G라는 것은 R 제곱의 반비례하지. 따라서 극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적도에서의 중력 가속도보다 높다라고 얘기해. 하지만 아인 말대로 굉장히 미미해. 사실은 사실이지 그래도. 자, 두 번째, 지구 자전에 의한 부신력 효과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난 맨날 못당 부피만 써갖고 다니는구나. 교실마다 난 못당 부피 내가 다 쓰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겨보자.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효과를 어떻게? 원심력 효과라고 쓰는 것은 원심력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만 이야기해 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되어진지 한번 보자. 지구가 있어. 지사하고 입학한다고 학원치 만다니 너희 교탁으로 찍어갖고 생긴 상처인데, 이 강의실 만들고 둘째 날 와. 그런 애들은 꼭 평소에 장난 안 치는데 한번 장난쳤더니 사과해. 의자도 부수고 선생님 책상도 부수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 전에는 이거 부러진 거 엄청나게 많았잖아. 이거 타고 올라가고
꼬팅님이 풀어주지. 아니야. 성우였나? 아이가 주고 그러지. 저는 안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새끼들 별짓 다 했지. 이번에 지나고 그때 다녔던 새끼들 중에 이걸 갖고 두 놈이서 자꾸 기차놀이하고 다녔잖아. 미친놈. 봤지? 부자나니? 멋있다. 이렇게 괜찮은 기차놀이. 봤어요. 두 놈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끼고 칙칙하고 다녔어. 이 밖에서 그래서 나중에 못하게 하니까 지네끼리 주워갖고 어깨 잡고 칙칙 밟고 가고 다니지. 세 놈이 있어. 너도 살아야지. 자, 얘는 이렇게 돌아. 엄청나게 빠르게 돈다라고. 자, 이때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은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해 볼게. 자, 극지방에서는 적도와 극지방에서는 각각 이런 힘이 나타나. 만류력으로 중심을 향해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리고 회전하는 물체는 자, 회전축부터 멀어지는 힘을 느끼게 될 때, 사실 그런 힘은 없는데 느끼는 걸로 그냥 써줘도 돼. 지구에서 같이 움직인다면 얘는 바깥쪽 방향으로 원심. 자, 원심력이라고 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자, 얼은 회전축부터의 거리야. 오메가는 각속도의 오메가 제곱이라는 힘을 받는다라고. 그럼 얘는 회전축부터의 거리가 얼마가 돼? 0이 되니까 힘이 0인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극에서의 중력은 그냥 이렇게 나타나게 돼. 월분의 G 라드, 자, 월제분의 라드 G 이렇게 나타나고. 자, 적도에서의 중력은 월 제곱분의 G 라드 M 마이너스 월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극에서의 중력 빼기 월 오메가 제곱이 돼버렸네. 그래서 극에서의 값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중력과 만력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적도지방으로 갈수록 중력 가속도는 점점 작아지고 극으로 갈수록 커지게 된다라고. 지표면 물체에서 자연 나타나는 물체의 중력이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하다. 갈릴레이의 나체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돼. 갈릴레이의 나체 법칙이래요. 자, 그래서 얘는 O, X, O 이게 돼버리지. 자, 두 번째 이야기. 요즘은 총 안 쓰시네요. 총 안 쓰시네요. 총? 어떤 총? 항상 기분 나쁜 빵 쓰시죠. 총알이 떨어졌어. 무슨 힘이 없잖아. 요즘 힘없이 이것만 하지. 내 기분이 더 나쁘지. 라인 안 봐도 모르지.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네? 영상이 뭐가 있어요? 좀 전에 너한테 했던 게 있어요. 머리에 너무 묻었다. 안 감았어? 네? 안 떨어져 하얀 게. 뭐지? 뭐지? 그치, 안 떨어지지. 이 아니야? 이? 속에다 속에. 여기 벌레. 비듬이에요. 비듬은 성장기에 누구나 있는 거예요. 에? 당연히 있죠. 비듬이 원래 성장기에 있는 거. 네? 안 감아서 아니 아까 타이피 아니? 컨디셔너를 안 해가지고 타이피? 다 불어있네요. 머리카락이 탈피하나 봐요. 머리카락이 타이피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두피가 탈피. 끝까지 한 마디도 안 돼, 그치? 학교에다 소문 좀 내야 지 많이 여기 어디한테 전화 싸가지 없다고. 자, 두 번째, 어떤 행성 A의 질량은 지구의 4배이고 반지름은 지구의 2배인데 행성 표면에서의 중력과 속도는 몇 배인가? 우리 중력과 속도 좀 전에 정의했다, 그치? 자, 이제는 반지름의 N이라고 해. 그치?
이런 자, 것들은 그럼 한번 보자. 얘는 G 빼버리고 G의 반지를 라지오리고 질량 M이라고 할때 G래. 근데 다른 별로 갔더니 다른 별은 지구 반지름의 몇 배라고 해? 2배래. 제곱 내 사에 자, 질량은 몇 배라고 해? 질량은 네배 4배가 된다네. 자, 이게 G 프라임이 될 거야. 따라서 G 프라임은 얼마가 되니? G가 돼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G와 중력이 같다. 1배가 되네. 많이 좋아졌는데. 자, 세배 3번. 니네 며칠 다 세배 하네? 아니, 1배만 하겠지? 세뱃돈 엄마한테도 받고 할머니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받으면 와 미쳤다. 각각 10만 원 받을 수 있어. 진짜? 나는 30만 원 받으면 나는 와 너무 행복하겠다. 그다음에 3월에 생일인데 한 달 용돈까지 합치면은 50만 원? 19자가 되겠네. 그 모아서 그래가지고 갖고 할 때 도둑 싸야지. 아니요? 과거 안에 노트북 사야 되네. 엄마 아빠가 사주신대도 과거 들어가겠네. 과거 못 들어가면 들어가면 네가 사야 되잖아. 네? 못 못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번에 유튜브 코리아에서 없어. 세일 테스트 하잖아. 아예 몰라. 자, 3번. 노트북 사는 50만 원은 VR 게임기 사줘야지. 미친년 지금 과거 원서 쓰고 들어갈 준비하는데 그게 언제? 탐험하기 위해서. 콤보. 그거 사온 다음에 갖고 못 가는 거지. 지금 갖고 난 과거 원서 쓰는 날에 새로 나온 게임이 있는데 교과서도 못 가는 거에서 갖고 가. 저요? 교과서 못 받지. 수학 가까워서 못 받는 사람. 아직 교과서 안 나왔어. 어쩔? 확인해봐야 돼. 어떻게 이런 애가 있지? 주시는 가수시는 그럴 수 있어. 수학은 뭐 100점 맞긴 했나? 수학은 왜? 수학은 아니, 원래 못 맞아. 아니 A는 A겠지. 근데 교과서 진짜 아니지. 수학은 국가에서 받았죠. 못 받아. 전 수학 올백이에요, 쌤. 아니 뻥치네. 와, 억울하다. 성적표 갖고 하고 저기다 가하고 같이 해서 복사해서 넣어주고 완료해줄게. 이제 자, 세 번째. 다음 그림이 대전체 ABC가 띄고 있는 전하량이 플러스로 모두 같다. 자, 이때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4N이라고 하면 자, B가 A로부터 받는 B가 A와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협력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어. 이제 1이고 그러고 가운데 당겨줘야지. 자, 얘는 이쪽 양쪽으로 잡아주지. 자, 이렇게 있으면 되지. 반대방향. 근데 전하의 크기와 양이 모두 어떻다라고요? 플러스로 모두 같은데 플러스 Q 플러스 Q야. 자, 요 거리는 어리지. 요 네. 거리는 이 어리야. 얘가 A고 얘가 B고 C가 된단 말이야. 이때 누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했는지 B가 보는 거. 자, B가 받는 걸 얘기하지. B는 얘가 같은 부호니까 밀어내지. 얘는 반대 부호니까 어때? 역시 반대로 밀어내겠네. 아마 전하력이 같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줄었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자, F A가 B에게 작용한 힘을 한번 볼까? 얘는 비례상수 K 곱하기 월 제곱분의 Q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B가 C로부터 받는 힘은 K 곱하기 얼마? 2월의 제곱분의 Q 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B에 나타나는 힘은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을 때 K 곱하기 월 제곱분의 Q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4월 제곱분의 Q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분의 3 K 곱하기 월 제곱분의 Q 제곱이 되는 값이 될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고 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수가 손에는 밀어내는 청력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4번. 수업 외울 때쉴 생각하니까 수업하기 싫어. 그럼 내일 나오세요. 어? 내일 나오세요. 왜 나오지 않나? 와, 왜? 학원이 너무 싫다. 학원 오기 싫다고? 텐트쌤 지옥 같은. 넌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싶잖아. 어저께 그래서 집 갔잖아. 그래가지고 아프지도 않는데. 아팠어요. 와, 진짜 쌤 원산 언제부터 써요? 자소서 쓸 준비했어요. 한 5월 자소서는 영재학교? 네. 영재학교는 좀 일정이 오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좀 땡겨줬었거든. 좀 땡겨줬었는데 영재학교 원서는 좀 달라요. 1단계가 5월달 중에 접수하지 않을까? 5월 이전에 1차 전형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뭐 했던 것 같아. 쌤 영재고 1차는 대부분 붙나요? 중간고사 되기 전에 2단계 했던 것 같아. 1차는 대부분 붙어요. 어? 먼저 1차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3학년들 1차에서 많이 영재학교? 네. 1차는 거의 됐지. 거의 2학년이 1차에서 2차에서 거의 다 떨어지지. 떨어지는 게 뭐 2차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3차 붙으면은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3차부터 붙으면 그게 돼. 3점부터 붙지. 솔직히 바보야. 캠프 차 있잖아요. 캠프가 3차잖아요. 캠프가 3차예요? 캠프가 3차야. 면접이 2차. 이건 문제는 모르요. 어? 시험이 1차예요. 시험이 면접이 1단계. 시험이랑 2단계가 시험. 면접은 3단계가 면접. 상당히 면접이 연습이구나. 면접이 캠프예요. 근데 뭐 아이의 협동심도 없지. 그다음에 개김성 좋지. 개김성이 아주 창의력은 개미 오줌만큼 있지. 요즘이 공부하는 노력은 기화됐다면은 발톱에 우리가 뭐 하는 때만 거지, 또 나는. 못하지. 과거도 쉽진 않을 것 같아. 요즘 봐봐. 네가 1월 달까지 2월 되기 전에 너의 나름대로 뭔가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면 너는 개똥이야. 문제는 잘 푸는데?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채점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지? 아, 풀이 과정을 굉장히 많이 보지? 그렇네. 때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똥이잖아. 걱정이 커 쌤이. 아이가 옛날에 잘못했다고 때려줄 거야. 샌데이 자체를 졸업할까? 억까가 아니고 선생님도 눈에 보이는 게 그래. 저번에 생명시험 100점 맞았을 때 아예 안 올라왔는데 너 같은 게 100점 맞아서 뭐하니? 인간이 먼저 돼야지. 사주가 바뀌는 게 있잖아. 얘기 들으면 아주 숙제 되게 상현이 봐. 아무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열심히 잘하잖아. 너는 막 100번 얘기하고 수업 중에 아이니 얘기하는 게 선생님 횟수가 되게 많지. 겁내 많이 하는데 칭찬을 받으시다고. 얘도 너 욕하잖아. 얘도 할 말이 있다잖아 너한테. 딱딱딱 때려주고 싶다는 거지. 아이고 안 되겠다. 경기 가고 가야겠다. 경기 가고 갈 수 있으면 내 손에 장지치지. 경기가 수험이 얼마나 센? 거기 인천에서 한 명 뽑는데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다는데 누가 그래? 그 경기 국가고도 많이 뜨는데 경기 과거는 딱 인천 경기 한 명. 국가고는 인천에서 늘 수가 없고. 그래요? 경기 과거 딱 한 명이라는데 누가 그래? 그 선생님이 인천에다 경기 가고 밤을 만들었었는데 붙은 애들. 진짜요? 응. 요즘 그렇게 됐나 봐요. 걔들이 다 8명인데 경기 가고 미쳤다고. 그게 한 5년 전 같은데 5년 6년? 거기 영재고 아니에요? 영재고지? 인천 애들 부천 애들 팀장 갖고 걔네들 8명 넣어갖고 대학교 수업하고 그랬는데 뭔 소리야? 맞지 않나? 아무튼 경기 가고 가겠습니다. 올해 졸업한 애도 있어. 네. 영접을 놓겠다고? 올해 졸업한 애. 나 연결성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 너 연계성은 꽝이야. 주둥이만 그렇지. 인천역에서 무슨 경기장? 마음이 못하면 누가 여기라도 가야겠다. 인과 영이라도 꿈꾸시네.
인천 세면 고라도다. 근데 선생님 인과역 가면은 거의 서울대 걱정 아니에요? 뭐라고? 인과역 가면은 누가 그래? 사실상 서울대 갈 실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 그냥 그런 거 너 아니에요? 거기서 졸업하고 못 가는 뭐냐? 그거는 서울대 갈 실력이 없던 거죠? 어? 아니 거기서 한 20명 가지 않아요 저기? 한 35명 가던데? 아 그래요? 40명 만에? 근데 네가 부동산 부모님이지. 그럼 반타작만 하면 서울대네. 타장들만 붙지 못한 거. 근데 내 얘기 들으면 너 질릴걸? 거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1인 2학기야. 1인 2학기. 너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없잖아. 저 악기 다루죠? 캐스터네츠, 탬버린, 그런 악기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이거밖에 모르잖아. 아 저 악기 엄청 많이 달라요. 뭐, 저 다 달아요. 뭐, 피아노, 피아노 기타. 몇 번까지 쳤어? 네? 피아노. 저 피아노 재즈요. 피아노 10년 아, 쳤어요. 무슨 재즈야, 재즈는. 저 재즈 쳐요. 체렌이 몇 번까지 쳤어? 아 체렌이 아니 저 재즈 아이씨, 피아노인데요. 그런 거 소용없다니까. 네? 예술이 아니야, 재즈는. 아저 기타 치고 바이올린 좀 쳤고. 자, 재즈 피아노 그냥 아무거나 뚜둥뚜둥뚜둥 그걸 아. 하고 싶어서 재즈라고 부르는 거잖아. 선생님 재즈라는 악보 악기를- 있어 없어 재즈할 때? 네? 재즈 피아노 칠 때 악보 있어 없어? 악보 있죠. 그거 뭐 코드 있어? 악보 있죠. 아, 근데 저 클래식으로 그 웬만한 건 많이 쳤어요. 아 체렌이 몇 번까지 쳤냐고. 저 스웨덴에서 피아노 배워가지고 체리가 없죠 거기는. 진짜 저 원래 미국 애들도 체렌이 연습곡 하던데. 저 원래 그 그다음에 또 음악가였어요. 뭐해? 네? 뭐해 또? 그러니까 말했듯이 피아노하고 우리가 그 드럼도 좀 배웠고 좀 갖고 안 된다니까. 바이올린하고 여기는 그런 거 바이올린도 그런 거 한옥 몇 번까지 쳤어. 베이스하고 바이올린 또 야매로 배워가지고. 다 야매는. 아니 근데 다 스웨덴에서 배운 건데. 띵띵띵띵띵띵 아참 잘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스웨덴에서 배운 거라. 아니 기타랑 피아노는 진짜 잘 쳐요. 실제로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저기에 인과형에 판소리. 그래서 판소리 하는 선생님을 주말마다 모셔서. 선생님 1인 2학기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 근데 너무 꽝이잖아. 아니 저 음악을 되게 그다음에 잘하는데. 더 싫어하는 거 알려줄게. 뭐, 졸업할 때까지 도서록 100편이야. 그건 뭐 근데 도서를 하나 쓰는데 15분 걸리니까. 아니 이게 독서를 6편 쓰고 확인. 아니 근데 그거는 대충 거기는 지금 자료가 방대가 선배들이 여태까지 써놓은 게 학교에 다 누적돼가지고 써서 내거든. 제출해야 되거든. 으로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읽어보면 다 알아. 아 바뀔 수가 없네. 당연히 뺏길 수 없지. 걔네 책 다 읽어. 근데 가장 심하게 했던 게 일주일 사이에 독서록 4개를 썼어야 되는 때도 있어. 과목별로. 할 수 있겠죠. 그걸 애들은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넌 노력이 부족해서 안 할 거란 말이야. 붙으면 하겠죠. 붙어도 안 하겠지? 걔기다가 제적당하겠지? 이게 진짜 이거야 붙어야겠다. 그래도 그냥 2차까지만 붙어보자. 도서록에서 99편 쓴 애들 졸업 못해. 100편 돼야 돼. 아 이거야. 그 다음에 학점 돼야 된다. 졸업할 때 또 영어 점수 필요하지? 근데 영어도 요즘 못하잖아. 아니 저 영어 아 진짜. 여러모로 안 좋다. 자,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물체가 있고 뒤에 지향이 표구라는 물체가 놓여 있을 때 물체가 책상부터 가는 수직항력이 얼마인가 라는 문제. 그렇다면 우리 상해를 내서 수직항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네. 그치? 자, 수직항력. 이거야 간다. 진짜 뒤져. 자, 수직항력은 노력도 안 하면서 간다 그러면 버스 타고 다가 전철 타고 가서 좀만 걸어가서 그냥 들어가면 그냥 인거 아니냐? 제가 진짜 인간의 반을 보여드릴게요. 네가? 안 되겠다. 네가 가는 걸 보여준다고? 아니요. 거기서 합격한 다음에 졸업까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합격할 수도 없고 임마. 합격해도 보여줄 수가 없어. 왜냐하니 영재학교 붙으면은 네, 전국에서 잘리거든. 아 그래요? 근데 그럼 장군에서 왜 영재학교 보내냐고요? 그럼 뭐 그래서 지금 3학년 선배 중에 하나 2단계 되고 3학년 3단계 때 갈등을 해갖고 얘가 그냥 시험 망치고 그냥 안 갔잖아. 진짜요? 근데 영재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각 나오는데 간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와, 이거 하면 두 번 나온다. 저번이 그것도 필요하네요. 옛날에 이과형 애들 어디 송도에서 뭐 하는 거 수업할 때 어떻게 받았는지 아니 수학년? 두 배로 받았어. 어씨. 선생님 영재고 가면 진짜 막 대치해서 한번 가야 돼요. 대치도 안 받지. 네. 왜 안 받는지 알아? 네.
한 달에 한 번 하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 이 바보새끼야. 아 맞네. 선생님들이 1년 하나씩 내내 놀다가 가서 해줄까? 여기 인과하면 애들 2주에 한 번 나가고 원래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받으려고 했는데 2주에 한 번 수강료 2배 수업을 했어. 불쌍한 녀석들이지. 얘는 가서 졸업하면 서울이니까. 엄마들이 그랬어. 왜 얘들은 왜 2배예요? 아니 2주에 한 번 나오는데 나는 왜 한 주는 뭐 하냐고. 시간표를 못 짜잖냐. 아 그렇구나. 그리고 2배로 올려놨어. 편하지. 수업 2분의 1인데 걔네들 한번 3번 써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놀러 다니고도 수강료 땀만 하고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수직항력에 대해서 보자. 수직항력은 자 이런 상태에 있냐. 자 말을 써주는 물체가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대한 반발력 또는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란 말이야. 여기 어떤 면이 있어. 이 면 위에 물체가 있거든. 이 물체가 면 위에 올려 놓여지면 중력이 작용해서 이 밑에 물체 바닥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어떻게 되니? 눌리겠지. 입자들이 눌리면 우리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 관계를 비교해보면 이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 경우에 어떻게 그려지지? 입자가 2개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분자에서 기체 분자에서 이때 이 위치가 평형 위치지. 그래서 이거보다 가까운 곳에 가면 얘는 어때? 밀어내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변하려고 해. 평형 쪽으로 가려고 하고 당기면 그 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력이 작용하려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고체 입자들도 마찬가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럼 눌리면 어떻게? 눌리지 않으려고 이쪽 방향으로 뻗당기는 힘이 나타나겠지. 이 힘들이 모아서 얘에게 작용하게 되는 게 수직항력이야. 자, 그렇다면 수직항력의 반작용은 뭐야?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이야. 오케이? 볼까? 물체가 면을 누르는. 자, 이거에 대해서 작용 반작용 관계는 면이 물체 떠받치는 즉 이 힘을 뭐라고 해? 수직항력이라고.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힘의 평형 관계는 무엇이 있을까? 얘는 바닥에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지. 그럼 물체를 당기는 힘은 누가 또 있어? 중력이. 오케이? mg라고 하는 중력이 있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힘의 평형 관계. 힘의 평형 관계로 이런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 물질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살펴봤더니 수직항력 빼기 mg가 돼서 이 합이 얼마? 0이 돼서 힘의 평형 관계. 그래서 수직항력의 부피는 mg가 되는 얘기가 되지.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물체가 5kg인 질량이 놓여있을 때 책상면으로 붙는 수직항력은 얼마가 되는가? mg와 똑같지 이 경우, 그지? 따라서 얘는 50N이 자, 이 물체에 나타나는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5번을 이야기해보자. 5번.
다음 마찰력에 대한 설명도 모르면 또 그렇지 않으면 x를 보자. 자, 운동 마찰력. 마찰력을 또 모르는구나. 마찰력에 대해서 또 정리해보자. 자,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물체와 접촉면에 대해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자, 어떤 식의 힘이 나타나는지 알죠? 이게 그 옛날부터 면적이랑 비례를 하지 않는 게 소중히 얘기해줬어. 다주야, 너 간만에 좀 오냐오냐 하니까 다시 너 아이미대 간다? 진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은 거지? 모든 선생님이 그런 평을 하실 텐데 수학 선생님도 그 얘기 안 하시니? 수학이요? 수학은 잘하고 있는데 아니, 다른 선생님들은 태도 문제 갖고 막 뭐라고 안 하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수학생들. 다 이렇게 쭉 뽑고 쭉 아무 얘기 안 하셨다고? 아니 잘하면 돼요. 또 원장 시간에 미루고 있니? 네? 원장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셨지? 차야 똑바로 하고 앉았지 왜 하고 앉았니? 어쩔 시간에 이러고 그러다 손톱이 날 말하네? 뭐라고 그러나 너 포기한 거야. 그거. 나도 너 아무 소리 안 하게 이제 포기하고 내 안중에서 없애버릴게. 선우가 되어버렸다. 선우보다 더한 친구지. 선우 선생님 계속 지속적으로 그만 자. 졸지 마. 열심히 할 수 있어. 얘기하는데 너는 안 할게. 영재고 멀지 않았다. 자, 여기 MG가 있어. 갈 수만 있으면. 우리 영재학교 또 소패다랑 하지 말아야지. 너 힘들어. 외부에서 공급된 힘이 있다가. 자, 이때 얘는 아래 방향으로, 자, 합력으로, 자, 이쪽 방향에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이 힘에 대해서 반발력이 나타납니다. 이쪽으로 누르면 튕긴단 말이야. 반대 방향.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런 힘이 나타나요. 자, 이 힘을 어리라고 하고 뭐라고 불러? 항력이라고 불러. 레지스턴스 포스라고 해서 항력이라고 해. 항력 중에 수직한 성분에 힘이 있어. 항력 중에 수직한 성분의 이 힘을 무슨 항력? 수직 항력이라고 하고 기호를 뭐라고 써? N이라고 쓰고 있어. 이게 수직 항력이다. 자, 그 다음에 이 항력의 수평력은 뭐가 돼? 항력의 수평력을 바로 마찰력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이 힘이 있어야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지요. 자, 이때 만약에 물체와 접촉면서의 마찰이 더 크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돼버릴까? 이쪽으로 나타나는 외력이 더 커야 되겠지. 자, 이때 중력은 똑같으므로 합력이 이쪽 방향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는 이 힘에 대해서 더 뒤로 자빠지는 힘이 나타나겠지. 자, 그리고 마찰력도 더 증가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될 거야. 예? 그러면서 증가하는 게 하나 더 있네. 뭐가 증가할까? 항력과 수직항력 사이의 유각을 자, 마찰각이라고 하는데 이 마찰각이 증가하게 돼. 이 마찰각이 증가합니다. 이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얘기해보면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얘는 뭐분의 뭐가 돼? n분의 f마가 된다는. 근데 물체와 접촉면이 일정하다면 이 탄젠트 값은 언제나 일정해서 뮤라고 써주고 얘는 뭐라고 불러? 마찰 개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두 식을 비교해주면 일반적인 마찰력의 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준다. μn이라고 쓸 수 있다. 오케이? 평면에서는 수직항력이 mg가 되겠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수직항력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빗면의 수직항력은 얼마지? 빗면에 대해서 수직한 내력방향을 mg 코사인 세타로 분해할 수 있어. 얘는 이게 수직항력이 돼. 또는 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면 증감이 생길 수 있지. 작용하는 만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이 마찰력에는 종류가 크게 몇 종류가 있다고 합니까? 세 가지 종류의 마찰력.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정지 마찰력입니다. 정지 마찰력. 정지한 상태에 작용한 마찰력. 정지한 물체에 작용한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한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에게 힘이 작용할 거야. 자, 이 힘은 이만큼의 길이에 해당하는 화살표의 길이만큼의 힘이 작용해야 물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하자. 지금 현재 이만큼의 힘이 작용해서 물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얘는 뒷방향 크기가 같은 똑같은 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힘을 증가시켜서 더 센 힘으로 밀어보자. 밀어봤어. 당겨봤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이때 뒤에는 운동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요만큼의 힘이 작용했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움직여. 자, 움직이는 순간에도 얘와 똑같은 그 힘이 작용하고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정지한 상태에서 물체에 작용한 이런 마찰력, 우리는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정지 마찰력은 항상 누구와 크기가 같아? 정지 마찰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아. 오케이? 외력과 크기가 항상 같게 나타납니다. 특히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이 정지 마찰력 뭐라고 불러?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불러.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뭘까요? 최대 정지 마찰력을 얘기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얘는 항상 크기가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F, S 여기서 X는 스태틱이야. 스태틱이 무슨 뜻이야? 스태틱이 무슨 뜻이야? 정적인 마찰력이라고 해서 자, 얘는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 포스에서 FS 맥시멈이라고 해. 얘는 뮤 S 곱하기 N이 돼. 그래서 용어들을 살펴보면 FS 맥시멈은 뭐라고? 최대 정지 마찰력. 자, 그 다음에 뮤 S라는 값은 뭐가 돼? 정지 마찰력이 있어요.
중간에는 최대 정지 마찰 개수라고 했어. n은 뭐가 돼? 수직항력이야. 그래서 이걸 최대 정지 마찰 되는 감이 줄인다. 관심 갖지 말아야지. 자, 얘는 자 접촉면의 넓이와 부관하고 접촉면과 물체의 성질의 관계하고 물체의 하중, 수직항력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편 운동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 자, 운동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 자, 운동 마찰력이라는 것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이에요.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이고 항상 어때? 자, 항상 외력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힘을 갖는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자, 운동하는 동안 작용하는 마찰력인데 얘는 다음과 같이 FK라고 할게. K는 kinetic frictional force야. K라고 하는데 이것은 UK 곱하기 N이라고 해요. 이것도 영어 정리죠. FK는 운동 마찰력, UK는 운동 마찰력. 일반적으로 운동 마찰 개수가 US보다 작아. 오케이? 정지 마찰력이 더 크게 나타나. 그 N이라는 것은 수직항력. 자, 얘네들을 그래프로 확인해서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드릴 수가 있어. 가로축은 외력이고 세로축은 마찰력이라고 해요. 1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정지 마찰력 10N 작용하고 20N의 힘이 줬더니 안 움직였다. 정지 마찰력 20N 작용하고 얘는 1대1 대응하는 관계로 45도 각도에서 계속 진행할 거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가할까? 아니, 어느 순간에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는 순간부터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 실제 그림에서 이걸 울퉁불퉁하게 그려. 왜냐하면 움직일 때도 붙었다 떨어졌다는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여기가 45도일 때 이 구간의 마찰이 바로 뭐야? 정지 마찰력이 돼. 정지 마찰력 중에 최대값까지니까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자, 중간에 움직이니까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마찰력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마찰각의 측정에 대한 얘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마찰각의 측정. 이거는 옛날에 과학고 인천과학고 기준 2회 애들 입학할 때 봤던 시험 문제야. 3회 때인가 2회 때인가. 자, 이런 걸 한번 보자. 마찰각의 측정. 자, 마찰각에 대해 살펴보는데 마찰각을 측정할 때 이런 방법이 있어. 여기 마찰시키고자 하는 면을 갖다 놓고 경첩을 달아놔. 그 바닥에서 물체를 내려놓자. 바닥면을 내려놔. 여기 경첩이 접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있던 이런 물체가 있대.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지. 사실은 중요가 수평력이 작용하지만 수평 방향에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구간이야. 외력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때 마찰력도 0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각도로 갖다 놨더니 이 각도로 갖다 놨더니 물체가 만약에 안 움직인다면 이 물체는 지금 어떤 힘이 나타나지? 아랫방향으로 mg라는 힘이 나타나고 이때 각도가 세타야. 내려오려는 힘이 얼마지?
mg 사인 세타라는 힘으로 힘을 분해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수직하게 나타나는 이 힘은 얼마가 되지? mg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되고 수직하게 n이 나타나는 거야. 이때 얘가 만약에 안 움직인다면 무슨 마찰력이 작용하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이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외력과 같아야 되니까. 이해해? 네. 자, 이때 항력을 살펴보면 이 방향으로 나타나잖아. 그지? 아까 천 그림을 이렇게 잡아뜨려 놓은 거야. 이해해? 자, 그렇다면 이 각이 얼마가 돼? 마찰각이야. 세타치. 빈명동사의 마찰각인 거야. 이때 물체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내려오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얘에 작용하는 힘들 관계를 보면 이래. 아래로 내려오려는 힘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n이 뮤 sn이 0일 순간부터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지. 자, 이때 또 얘는 n-mg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0이 돼버리겠지. 그러면 n은 mg 코사인 세타니까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s mg 코사인 세타는 0이야. 오케이? 따라서 식을 정리해주면 사인 세타는 뮤s 코사인 세타가 되버리고 뮤s라는 값은 뭐가 돼?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정진 마찰에서 아까 그거 탄젠트 세타 썼잖아요. 내가 막 그게 뮤라고 정리했었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계산이 가능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돼. 대개 뮤s는 1보다 작대. 무슨 뜻일까? 대개 뮤s는 1보다 작대. 무슨 뜻일까? 보통의 물체는 45도가 되기 전에다 미끄러져 내려온다는 뜻이 되어버릴 거야.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5번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너네는 내용 복습해서 좋고 문제 풀면서 상현이는 내용 모르는데 내용 확인하면서 보니까 좀 낫지. 아이나 공부 좀 해라.